코너는 학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에서 진솔한 학우들의 의견 골고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신문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이희참 편집장이 우리들 중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칼럼을 썼네요. 요즘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유행입니다. 게임 플랫폼 스팀의 인기 게임 상위권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있으며 모바일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 엄청난 유저 수를 자랑합니다. 이 어몽어스라는 게임은 흔히 알고 있는 마피아 게임과 유사합니다. 게임 제목처럼 우리들 중에 숨어있는 임포스터를 크루원들이 찾아내 투표를 통해 배제하면 크루원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회의를 통해 그 요소들을 종합한 추리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마피아 게임이 그렇듯 막무가내로 범인을 지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질로 한 사람을 몰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실한 동선을 말하지 못하거나 말꼬투리가 잡히면 투표에서 일단 한번 죽여보자는 의견이 모여 억울한 시민이 게임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 현실 사회의 단면이 떠올라서 이 칼럼을 쓴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화가 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한정된 정보 혹은 편집된 정보만을 보면서 특정 대상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론을 형성해 이른바 박제까지 해버립니다. 어몽어스에서 투표로 한 명을 선정한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든 게임에서 크루원을 잘못 죽였을 때보다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다른 비난 대상이 있어 무색할 정도로 관심이 모이지 않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성적으로 다가갔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실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중에 있던 임포스터가 어느새 우리들 모두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 게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요. 조금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칼럼입니다. 하예림 문화부장이 쓴 야 괜찮아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하 기자는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좋아하는 공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공연을 관람했지만 가장 소중한 극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 단언할 수 있다. 2010년에 한국에서 초연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극의 시놉시스는 간단하다. 베스트셀러만 4권이 넘는 인기 작가 토마스 위버는 자신의 오랜 친구 엘빈 켈비의 장례식에서 낭독할 송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상 경력에도 원고는 백지로 남아있을 뿐이다. 친구의 죽음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멋진 인생의 주인공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톰은 기억하는 모든 순간 해맑고 밝았던 친구가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한참을 머리 싸매던 톰은 그 놓쳐버린 순간을 찾기 위해 엘빈과의 첫 만남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간략하게 극의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칼럼에서 이 연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극적인 반전이나 액션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 극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공연이 전하는 위로 때문이다. 톰은 7살 때부터 알아왔던 오랜 친구로서 엘빈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음을 자책하며 자신이 엘빈에게 잘못했던 순간만을 회상한다. 돈과 경력에 집중하며 글의 영감이었던 옛 친구를 외면했던 스스로를 자책하는 톰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렸던 일들이 떠오르곤 했다. 톰은 무대 위에서 나는 객석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숨을 몰아쉬고 있던 그때 엘빈은 다정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야,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위로는 무거웠다. 흘려보낸 시간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놓쳐버린 순간이 무엇인지 들추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함께 지낸 시간을 이야기로 적어내 숨을 불어넣어주면 된다고. 내가 나에게 남겼던 상처가 봉합되는 순간이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사설입니다. 코로나19와 정부 부채 논쟁이라는 글인데요. 재난 관련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들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누구를 위해 써야 하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비용은 능력에 맞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지만 현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차후 세금이 늘어날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적은 글인데 결론 부분 읽어볼게요. 정부와 정치인들이 당장의 위기 극복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원을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합당하게 비용을 분담하자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의 빚이 증가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체로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재정 지출의 규모와 정부 부채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돈을 써야 공동체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것 같다. 이어서 충북대 신문 시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채연 편집국장이 쓴 칼럼인데요. 침묵하지 않는 용기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를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언제고 이건 잘못됐는데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마도 잘못됐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또는 괜히 나섰다 치키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나서겠지. 라고 생각하며 침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당장은 그것이 쉽고 편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역사에서 배웠듯이 사회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고 비판하고 요구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 부도덕한 행위를 보았다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누군가를 보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침묵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사회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지금의 우리 사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낸 많은 사람의 힘으로 여러 부분에서 발전과 진보를 위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투, 젠더, 갑질, 동성애, 노동권, 기본소득, 이해충돌, 청소년 인권, 동물권, 동반성장 등 이전에는 쉽게 말할 수 없던 사회적 이슈들이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는다. 이제껏 당신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가? 자, 이어서 다른 기자가 쓴 칼럼도 읽어볼게요. 네, 김민휘 기자인데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 그 해법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는 심리적 공포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던, 계획에 없던 재난이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막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변했다. 분명 이해가 가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공포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친 공포심이 지나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방심은 금물이지만 공포심을 조금 내려놓고 경제를 위해 집 주변의 상점을 방문해보자.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오늘 한 끼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해보자. 이것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과도한 공포심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딜레마. 해결책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신문과 충북대 신문 학우들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